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프로마주가 텀블벅에서 펀딩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로마주라는 게임은 우리가 20세기 초 프랑스 치즈 장인이 되는 이 게임으로 펀딩 기간은 2025년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펀딩이 완료되면 예상 배송 일정은 2025년 11월 17일입니다. 이 프로마주라는 게임이 처음에 보면은 되게 예뻐가지고 관심이 가는데 가격을 보면은 좀 고민을 하게 만들죠. 94,900원입니다. 그리고 3개를 구매하면은 27만 7천원인데 이걸 나누기를 해보니까 대략 한 개당 2,300원, 2,600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프로마주는 행성 X를 찾아서를 디자인한 작가와 캔버스를 디자인한 작가가 만나서 만든 게임이고 2시간짜리 유로 게임의 경험을 약 40분으로 압축한 동시 진행 일꾼 놓기 시스템입니다. 이 동시 진행 일꾼 놓기 시스템이 잘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그 유로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늘은 이 소개 페이지를 짧게 보는 것보다 이게 사실 보드게임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그런 컨텐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프로마주 들어왔습니다. 익히기 누르고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게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고 튜토리얼로만 익혀보고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는 치즈를 만들고 숙성하고 판매하는 20세기 초 프랑스 치즈 장인이고요. 이게 메인 보드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개인 보드판으로 보입니다. 자, 튜토리얼 시작해 봅시다. 각자 일꾼을 놓아 치즈를 만들고 자신을 향한 게임판 사부면에서 자원을 얻는 행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각자 일꾼을 놓으면은 게임판을 돌리고 만든 치즈를 숙성시키고 새로 일꾼을 놓을 수 있도록 사부면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부면 피자 조각처럼 생긴 부분이 밑에 제 이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행동을 하고 나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분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각 사분면 중앙에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딸기처럼 보이는 게 있고 건물, 카드, 동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일꾼이 소프트, 하드, 블루가 있는데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치즈를 대표하는 일꾼 3명이 있고 자기 차례마다 일꾼을 치즈 제작 또는 자원 수집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하는 걸 눌러보고 치즈 제작 행동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이 행동을 하면은 아무 치즈 칸에 일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이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식당입니다. 식당에는 9개의 탁자가 있지만 2인 게임에서는 6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탁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탁자마다 치즈가 2개씩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치즈 종류에 맞는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 치즈 노란색은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흰색은 흰색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치즈 제작을 눌러보면 여기에다가 치즈 제작을 하라는 거죠. 식당 두 번째 탁자 두 번째 자리에 누르면 노란색 치즈가 쓰이겠죠. 방금 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먼저 가고 내 일꾼 중에 한 명인 노란색이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숙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은 동색 접시, 2달은 은색 접시, 3달은 금색 접시인데 제가 이 놓은 곳이 금색 접시 위에 놓았기 때문에 3차례가 지난 다음에 이 일꾼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럼 왜 숙성 치즈를 만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뭐 점수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게임 끝날 때 식당에 있는 치즈로는 짝을 이룬 치즈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짝은 그 치즈 이 2칸을 한 사람이 모두 차지한 탁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은색 접시를 채우면 여기 짝을 채우면 식탁 하나가 내 걸로 가득 차죠. 그러면 짝을 이루었을 때 각 접시마다 점수가 달라집니다. 3개 이상 짝을 이루게 되면은 각 접시의 점수가 이렇게 제공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문 카드 한 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네요. 이거 그렇죠. 노란색 하드 치즈를 놓았기 때문에 이걸 완성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서도 1점을 주네요. 완료한 주문이 6개까지 갈수록
1, 2, 3, 5, 7, 10점을 줍니다. 7번째부터는 점수가 4점씩 추가되고 이 주문 카드는 다른 칸에서 받을 수 있겠죠. 자, 치즈 제작 행동이 끝났습니다. 아직 일꾼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일꾼 1명으로 자원 수집을 하겠습니다. 자원 수집은 이 가운데로 가겠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 주문 카드, 가축, 과일, 건물 4가지 자원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사부면은 과일을 얻을 수 있는 사부면이고 자원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일꾼을 선택하고 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할 일꾼은 하얀색 치즈, 그리고 양은 1개 확정. 여기 1에 들어가죠. 그리고 과일 토큰 1개를 여기 얻었습니다. 개인 보드판에. 그 다음에 이제 차규시설 이용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일꾼을 좀 아끼라고 하네요. 차례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마주는 모두 동시에 차례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걸 보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겠네요. 방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일꾼이. 여기 있었던 일꾼이 들어와죠. 이게 돌아가면 이게 치즈 놓는 방향에 따라서 치즈 숙성이 얼마나 되는지 일꾼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나를 향한 그 치즈 방향이 있으면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지금 이게 돌아가다 보면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를 향하게 되겠죠. 그때 치즈가 돌아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아까처럼 치즈 제작과 자원 수입을 합니다. 자원 수입부터 해볼까요? 이 사분면에서는 건물을 할 수 있고 파란색을 누르고 건물 2개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건물 토큰 2개가 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서로 다른 건물 4개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서로 다르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물의 능력이 있겠죠. 지금 건물 2개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정원, 창고나 이거 델리카트슨 약간 패시브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델리카트슨으로 치즈 가게에 치즈를 놓을 때마다 공짜로 건물 토큰 1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부면이 치즈 가게이기 때문에 이거 건물을 건설하라고 합니다. 건물 건설을 했고 이제 치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치즈는 지금 흰색은 여기 4군데만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 놓고 확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치즈 가게 치즈를 이제 갑판대에 놓았기 때문에 건물 토큰 하나를 받게 되죠. 치즈 가게 받침대는 치즈를 놓을 때 배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보너스 뭐 줬죠? 여기서? 보너스 준 게 없는데? 그래서 치즈를 놓은 받침대 수에 따라 여기 점수를 주는데 예시로 게임이 끝날 때 치즈를 놓은 받침대가 4개라면 9점을 줍니다. 아하, 여기 있네요. 저는 여기에 놓았기 때문에 보너스가 1점. 이게 점수죠. 1점. 여기에 놓으면 2점, 여기에 놓으면 3점, 여기에 놓으면 뭐 서로 다른 거 2개, 여기에 놓으면은 이거 자원 4개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일꾼도 없으니까 차례 종료를 합니다. 또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차례인데 여기서는 주문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여기 판이 축제입니다. 축제. 지금 이거는 상대방이 놓은 치즈죠. 자원 수집을 눌러보라고 합니다. 자, 하얀색 일꾼을 써야 하나 보네요. 나머지 2 일꾼은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제 일꾼이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턴이 끝나면 2개의 일꾼이 저한테 오겠죠. 화살표 방향이 저한테 오니까 주문카드 2장을 얻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문카드 2장이 들어오고 일꾼이 떨어졌으니 축제에서는 치즈를 제작할 수 없겠군요. 자, 여기에는 제가 일꾼이 없기 때문에 놓을 수 없지만 차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규시설을 이용하면 총 4개를 갖고 시작하고 충분한 가축이 있다면 일꾼이 없어도 치즈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축 2마리가 있으니까 가장 싼 차규시설을 쓸 수 있고 1개월 숙성한 블루치즈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축제에 1개월 숙성한 블루치즈를 놓을 수 있는 칸은 하나뿐. 여기에 놓을 수 있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놓으면 보너스로 잼 1병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놓으려면 과일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 또 과일이 하나 있죠. 그렇게 놓으면서 확정을 누르면은 이 과일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잼이 된 것 같아요. 저 모양이 지금 잼이죠. 축제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어진 칸 묶음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연결된 한 그
묶음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 프랑스 깃발이 그려져 있는 곳은 무료 시식칸이라 같이 연결된 것으로 취급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하나만 놓았지만 이미 지금 3개가 묶어진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과일과 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바구니에 과일 토큰이 하나 있었지만 잼 칸에 치즈를 놓으면서 과일 토큰을 잼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일 표시가 있는 치즈 칸도 있는데 이런 칸은 잼 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일을 얻어서 얘가 잼이 되느냐 과일 치즈가 되느냐 그거겠네요. 나중에 과일 치즈와 잼 치즈를 두 개의 개수를 서로 곱한 만큼 점수를 또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례 종료를 누르고요. 또 돌아가죠. 또 돌아가면 이제 4번째 차례가 됐고, 하드치즈 일꾼이 식당에서 돌아왔고, 블루치즈 일꾼도 수집칸에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일꾼 2개 돌아온다고 했었죠. 돌아왔고, 자, 여기서는 가축을 얻을 수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입니다. 치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리를 고르세요. 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치즈를 놓은 곳이니까 확정을 누르면 여기에 제게 올라가고, 파리는 하얀색과 파란색 이 두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각 지역의 영향력 1씩 늘어났습니다. 잠깐만. 이 지역 영향력에 따라서 점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각 지역의 영향력이 클수록 가장 큰 사람이 5점, 그 다음 4점 이런 식으로 얻는 것 같아요. 2개월 숙성한 하드치즈를 파리에 넣는 수는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차례 얻은 주문카드. 그렇지. 이 주문카드는 내가 어떤 치즈 일꾼을 놓느냐에 따라서 완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 수집을 누르고 일꾼을 너무 오래 묶어두고 싶지 않으니까 가축 한 마리만 이렇게 얻어보고 차례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재밌긴 하네요. 근데 이게 동시진행이라 상대방이 참 뭐하는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 5번째 차례가 되어서 이제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저희가 여기에 놓았었잖아요. 치즈를. 이게 내 색깔로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일꾼은 당연히 빠졌죠. 이것으로 게임 진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나 보네요. 차례가 끝날 때 치즈 토큰을 모두 놓는 사람이 생기면 게임을 마치고 각자 점수 계산을 합니다. 점수를 얻는 분야는 각 그 사부면에 해당하는 것과 개인 보드판, 그리고 완료한 주문, 남은 자원 2개당 1점, 점수를 얻는 건물 능력. 그러면 이게 일정 라운드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 끝내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 치즈 토큰을 다 사용한 사람이 생기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게임을 끝낼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좀 더 어렵게 하고 싶나요? 그럼 상금 모드를 고르세요. 상금 모드에서는 미리 정해진 건물 타일 4개 대신 무작위 건물 타일 4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 타일도 드래프트로 1인 모드도 있고요. 튜토리얼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별 5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마주가 어떻게 하는지 게임을 전부 익혀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텀블벅으로 돌아와서 게임의 느낌만 좀 보자면 사실 테마나 하는 미니게임들이 총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 테마인데 하지만 이게 상대방과 경쟁할 때는 조금 동시 진행이 저는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대방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끝내는 타이밍도 애매해요. 누가 먼저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볼까?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 근데 상대방이 막 끝내버리고 그러면 내가 점수를 얻으려고 했다가 못 얻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룰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플레이를 하는지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 진행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우스 룰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게임 제작자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대로 하는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시 진행으로 할 것 같긴 해요. 또 아무튼 여기까지 프로마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펀딩을 이거 들어가실 건가요? 저는 프로젝트 후원하기를